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하이퍼 본원에서 입시를 맡고 있는 그 정두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세대에 관련해서 연세대 어떤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먼저 연세대 전형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주요 전형들을 간단히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세대에서 가장 크게 먼저 바뀐 부분들은, 일단은 그 작년까지 있었던 첨단 융봉학과 특별전형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뽑는 모집 단위가 여기 있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랑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융합공학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계약 학과였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확대된 형태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뽑았던 첨단 융복학과라고 따로 뽑았던 계양학과 특별전형들이 폐지되고 기존 전형에다가 이게 더 증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추천형 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 그다음에 논술 이렇게 이제 더 늘어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 산업 관련 학과가 방금 여기 얘기했던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랑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포함해서 뭐 인공지능학 등 이런 거 또는 IT 융합공학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원이 좀 많이 됐고요. 전형별 모집 인원이 대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스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 이제 모집 단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2023년도 수시 모집 인원이고 여기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입니다. 이제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전형에 이제 배정된 인원이고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 공학은 삼성이랑 계약학과예요. 예, 여기서 이제 공부 열심히 잘하면 삼성전자의 취업이 100% 확실시 되는 전형이고요. 이게 기존에는 40명 뽑았는데 올해는 추천형으로 20명,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으로 38명, 논술로 12명 이렇게 전체 70명이나 이제 정원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은 LG 디스플레이하고의 계약학과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공부를 잘하면 LG 디스플레이로 이제 취업이 확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추천형 5명, 활동 우수형 14명, 논술 4명 이렇고요. 인공지능학이랑 IT 융합공학은 정확히 얘기하면 계약학과는 아닌데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첨단 학과여가지고 같이 이제 같이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형, 활동 우수형, 논술까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인공지능, IT 융합공학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연세대 논술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그리고 내신도 반영하죠. 오직 논술 100%로 보는데 가서 논술 문제 잘 풀면 이렇게 전도가 유망한 주요 첨단 최신 트렌드에 맞는 첨단 학과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공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 이 논술 전형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죠. 다른 이제 자잘한 변화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해드리면 추천형, 교과 전형이죠. 학교에서 추천받는 거. 그거의 전형 방법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교별로 5%까지 3학년 재적 인원의 5% 정도까지 주던 어떤 그 추천이 이제 학교별로 10명으로 됐어요. 이거는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3학년 재학 인원이 2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5%라고 하면은 10명이 좀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10명까지 무조건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형의 면접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어요. 40%에서 30%로 축소가 됐고요. 참고로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추천형 전형은 더 이상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되면은 면접이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의미로 면접의 반영 비율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어요. 사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문제를 나오는데 면접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냐면 비대면 현장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 대면을 하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비대면 가서 노트북 보고 내가 녹화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면접의 어려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상쇄가 좀 많이 되는 전형이어가지고 대부분 면접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천 면접 반영 비율도 이제 축소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접의 변별력은 더 이제 축소가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아예 폐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그거를 많이 반영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네, 추천형 면접 반영 비율이 이제 축소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연세대 추천형 전형의 어떤 내신 상점 방식, 그 이제 수시 점수 환산 방식이 이제 뭐 Z 점수 쓰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부분대로 해서 그 학생부 교과 성적 그 서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면접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활동 수형의 전형 방법도 좀 변화가 됐습니다.
먼저 인문통합 1단계 합격자 배수가 확대됐어요. 기존에 2.5배수 1단계를 붙였는데 이제 3배수 정도 좀 늘렸고, 자연계열은 그대로 4배수입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는 뭐 약간 1단계 통과하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형 전형도 인문계랑 똑같이 2.5배수에서 3배수 같이 늘은 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수시 전형강 중복 지원이 이제 제한됐던 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천형이랑 활동 우수형을 두 개를 동시에 못 쓰고 나머지 전형은 얼마든지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간에는 같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형, 학교 추천 받은 애가 활동 우수만 못 쓰는 거지, 나머지 활동 우수 쓴 애가 국제형도 쓰고 기회균형도 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거. 그래서 연세대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변수가 많이 생긴 거죠. 자, 2024 연세대 이번에는 이제 주요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추천형 교과 전형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보면은 모집 인원은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인문계가 한 20여 명 정도 좀 줄은 거, 이거 아마 기회균형 전형이 좀 늘어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일 거예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고교별 추천 인원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5%에서 학교별 10명으로 바뀌어서 약간 확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재학생만 추천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 추천 받는 거니까 졸업생은 지원 불가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는 5배수로 그냥 뽑는데 면접 반영 비율이 40%에서 30% 줄어드는 거. 재심은 기반 면접이지만 비대면 현장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면접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2025학년도는 면접이 폐지되니까 올해도 역시나 면접의 어떤 중요도가 조금 더 완화가 된 형태일 거고, 따라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세대 추천형 전형 같은 경우에 Z 점수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신이 이 전형에 추천형 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교과 전형은 충분히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추천형 지원하면 활동 우수형은 쓸 수 없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상위대학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게 별로 없는데, 연세대는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먼저 활동 우수형 보겠습니다. 활동 우수형은 이제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이고 2023이랑 여기 2024 좀 차이점 보이면 인문계가 오히려 한 20명 정도 늘었고, 자연은 이제 좀 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첨단 학과들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면서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나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 같은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자연계 이제 모집 정원 이렇게 대폭 증원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형 방법은 1단계는 기본전에 서류 100%로 뽑는데, 인문계가 이제 2.5배수에서 3배수, 자연계는 4배수 그대로고, 면접 반영 비율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재시문 기반 면접은 인문계는 인문사회 통합사회 형태로 이제 통합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역시나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도 들어갈 수 있고 수학이랑 과학이 통합된 형태로 진행이 돼서 비대면 현장 녹화 방식이라는 거 하나 여전히 추천형 전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작년이랑 거의 다 유사하고요. 일단은 인문계는 국수탐 합쳐가지고 2합4고요. 탐구는 하나 봅니다. 이 탐구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수시 모집 요강에는 탐구 이런 말이 있거든요. 탐구는 평균 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탐구 한 과목만 본다는 얘기인가? 해석해서 제가 입학처 전에서 직접 확인해 봤더니 탐구는 한 개만 반영한답니다. 그러니까 2합4, 2합5 맞출 때 뭐 국어에서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탐 한 가지고 맞추면 2합4가 되는 거예요. 2등급, 2등급 두 개면.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자연계는 이제 탐구가 아니라 국수과죠. 과학이고 2합5고, 그 다음에 영어 3등급이 한국사 4등급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 의치학은 최저학력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수가 1등급 2개, 그리고 국어나 수학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 맞출 때 수학은 무조건 포함해서 2합5를 맞춰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활동 우수형을 쓰게 되면 추천형은 지원 불가하다는 거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인문계는 수학이 확통, 미적, 기하 다 봐도 돼요. 그리고 탐구도 사탐이랑 과탐 다 봐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선택이 들어가고요. 자연계는 반면에 이제 확통 빼고 자연계 모집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미적이랑 기하, 탐구는 과탐만 인정된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는 이제 논술 전형이죠. 사실은 이제 논술 전형이 정말 재밌는 게 전형 방법, 내신 안 봐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신도 좀 불리하고
수능도 잘 못 봤는데 연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볼펜 한 자루 들고 그 논술 전형을 잘 가서 논술만 잘 쓰면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전형이죠. 모집 인원은 그 인문계는 소폭 감소했고요. 자연계는 조금 늘었는데 자연계 늘은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첨단 학과들에서 좀 논술로 뽑는 인원들이 이제 대폭 늘어가지고 그게 좀 확장이 돼서 늘어난 거고, 논술 문제는 인문계는 인문사회 제시문에다가 영어 제시문이 꼭 하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어에 대한 해석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통계 자료 해석이라고 이렇게 저기 연세대 모집 요강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리 논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문계에서도 수학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 한 문제는 출제가 되니 이 부분에서도 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는 수학이랑 과학은 원투를 다 포괄하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이랑 과학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과학은 모집 단위별로 우리는 뭘 주로 봅니다 해가지고 뭐 화학, 뭐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에 물리, 뭐 이 중에 지학 이 중에서 뭐 3개나 2개 정도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택일해서 보는 거 원서 쓸 때 이제 적어내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연세대 논술은 좀 일찍 보는 거 아시죠? 수능 전에 일찍 봅니다. 그래가지고 수능 전에 응시한다는 부분도 일종의 변수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연세대 어떤 그 나머지 전형들 중에 좀 많이 쓰는 거, 관심 있을 만한 전형의 중으로 그 국제형이랑 특기자 국제인재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고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이 쓰지요. 네. 그래서 국제형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모집 인원도 거의서 똑같고, 그 다음에 2023이나 2024가 특히나 이제 양자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1단계 그 서류에서 1단계 서류 심사 끝날 때 1단계 이제 통과하는 배수가, 그러니까 인문계까지 합쳐가지고 2.5배수에서 3배수로 증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래서 역시나 여기 국제형 전형에서도 여기 2.5배수에서 3배수, 네, 특기자 전형도 2.5배수에서 이제 인문사회 같은 게 이제 3배수 정도 이렇게 뽑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은 활동 우수형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40%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면접 형태가 약간 달라요. 일단 똑같이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그다음에 비대면 현장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똑같은데, 면접 문제가 그 국제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사회 통합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영어 제시문이 하나 정도 들어있는 수준이라면, 특기자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영어로 돼 있고 발문도 영어로 돼 있다는 거 확인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대 전형에 대한 어떤 알아보는 걸 알아봤고요. 원서 잘 써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